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하셨냐면 그걸 우리말로 하면 위약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짜 약이랑 진짜 약이랑 얘기예요. 이게 제약회사가 약을 하나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약이 시판될 때까지는 임상시험을 할 때 바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이 위약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밀가루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약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개발한 약을 이제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환자 뭐 몇 명, 그쪽 해당되는 환자 몇 명, 또 아무 증세가 없는 몇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작위로 이제 골라가지고 약을 이제 이거 가짜 약이야, 이거 진짜 약이라 얘기 안 하고 이번에 이렇게 새로 개발한 약이다라고 먹여요. 그러면 그 실제로 이제 또 혈액추 채취하고 뭐 하고 이런 과정들 다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진짜 약이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 시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효과가 입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우울증 약 있잖아요. 우울증 약 중에 유명한 약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깜빡했어요. 그 약을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그 약을 개발해서 서양에는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동양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우울증 약이 새로 개발이 되면 이제 아주 제약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빨리 시판을 하고 싶은데 가짜 약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회사가 사실 도덕적으로 이러면 시판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살짝 이제 바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진짜 약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거든요. 살짝 가르쳐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뭔가 그 안 좋은 수법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판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약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가짜 약도 효과를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가짜 약이 효과를 가진다면 그거는 이 약 밀가루에 뭐가 그렇게 그게 있겠어요. 밀가루인데 물론 밀가루도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우울증을 낫거나 관절염을 낫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약을 내가 먹었다. 좋은 약을 먹었다. 특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작용하는 뭔가 그 뭔가가 바로 뭐겠어요? 마음이지 않겠어요? 긍정적인 마음 포지티브 마인드라고 이게 작용을 하면 결국 효과가 관절염이든 뭐든 고혈압이든 뭐든 만약에 치료 효과가 있다면 우리 뭐 무슨 약을 먹어도 더 이건 마음 이 약 플러스 마음 이러면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의원에 가서 똑같은 침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침발이 확 받고 어떤 사람이 안 받고 아까 제가 이제 치과의사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말씀을 이제 하셔서 쉬는 시간에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덧붙였습니다. 노자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거 봤던 이 착각의 문제, 착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착각이라는 게 상상과 생각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노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원문을 이제 옮겨드릴게요. 이거 뭐 이제 대부분 읽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담상교예요. 길고 짧은 건 교 때문에 서로가 교한다 이런 거예요. 교한다가 뭐예요? 비교한다.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길고 짧다라는 건 비교가 되었을 때 뭔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오, 길어요 이게? 안 긴데요? 안 길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만 놓고 보면은 길다 짧다라는 게 없어요. 뭔가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길냐 짧으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벌컥벌컥 마셨어요. 벌컥벌컥 마시고 떡 이게 보니까 어이 다 먹었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이게 생각의 차이죠, 그죠?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아직도 이만큼 남아서 나는 이 물을 아직도 이만큼 먹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떡하지, 이거 뭐 다 먹으면 또 목마를 텐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비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것과 외부의 것과 비교하는 것도 비교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비교의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이건 역시 비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고하상경이에요. 높고 낮다라고 하는 건 이 기울어졌어요. 자, 이게 높아요? 이게 낮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여기서 여기로 기울어지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요. 근데 저 천장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낮은 거고 저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높고 낮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넘어올 때, 왕조에서부터 넘어올 때, 옛날에는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임금은 저기 높고 백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대와 현대사회에 오면서 평등한 사회가 돼서는 왕이고 백성이고 없어요.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직위, 직책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높다 낮다의 개념 자체가 현대사회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게 이 기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노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상수라고 그랬어요. 전은 앞, 후는 뒤에요. 수는 뭐냐 하면 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 따른다예요. 그러면 따르는 걸 어떻게 봐요?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이에요, 뒤에요? 저만 있으면 모르죠, 그렇죠? 누군가가 앞에서 있어서 제가 따라가면 제가 뒤고, 제가 누군가가 나를 따르면, 저를 따르면 제가 앞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자가 그렇게 한다요. 이 노자라는 사람이 왜 도덕경이라는 책을 쓰게 되냐 하면요, 노자가 원래 그 중국에, 제가 이제 한 3000년 정도 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조그마한 나라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도서관장을 했었어요. 근데 도서관장을 하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은퇴를 해요. 이제 직장을 그만둬요. 도서관장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말하자면 옛날에는 성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 장수가 노자를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저를 꾸벅하면서 선생님, 날도 저물었는데 하룻밤 여기서 묵어 가시지요. 그래서 고맙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묵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물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장수가 붓이랑 먹이랑 종이랑 이렇게 들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선생님, 저기 요즘 같으면 이런 책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책이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 좋은 말씀, 이제 가시면 다시 못 뵐 것 같은데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 여기다 좀 적어주시면 제가 길이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제 종이를 쫙 펴놓고 먹을 찍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 도덕경이라는 일종의 경전이 됩니다. 뭐 논어맹자, 뭐 사서삼경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책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도덕경이라는 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도를 도라고 그러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면 늘 그 이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뭐 이렇게 그게 1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고 이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1장인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로 이제 짧아요. 한 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이제 그 경전을 남겼는데 그 안에는 진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얘기들만 돼 있어요. 하루 저녁에 이렇게 쭉 그 종이에다가 다 남긴 그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남아 있는데 도덕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첫 장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중에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병 혹은 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책이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요. 책이라고 그러면 이 맛이 변해요? 이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붙이자 하고 있는 것이지 이름 자체가 이 정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이 하창수예요. 제가 잊어먹었어요. 이름을. 어디 제가 뭐 깜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이름이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누구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누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그 이름이 몽땅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보통 허울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허울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를 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도를 도 한다고 해서 내가 도 닦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걸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이고 그것이지 이름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3000년 전의 얘기인데 미국과 한국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달라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름으로 우리는 미국 사람 이러면 아니 미국, 한국 사람이면 한국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뭔가를 해요. 뭔가 대결하고 뭔가 하고 뭐 하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때문에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30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농기구 말은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의 무기가 되지만 여기 농사 짓는 데 오면 밥 가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을 잘 길러서 전쟁에 데리고 나가야지 하면 그거는 전쟁의 무기예요. 말은. 근데 농사 짓는 데 쓴다 라고 생각하면 전혀 달라져요. 쟁기 쇳덩어리 있죠. 쟁기잖아. 쟁기 밭을 갈 때는 쟁기예요. 근데 그게 전쟁에 나가서 칼로 만들어서 나가면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000년 전에 평화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착각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바꿔서 뭔가 이렇게 흐뭇한 것 같아요. 이걸 뒤집어 버리면 저렇게 인상을 이렇게 팍 쓰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아 오늘따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럼 뒤집어 버리세요. 뒤집는다는 건 물구나무를 서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한번 뒤집어서 웃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웃는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얼굴을 본다라는 건 그만큼 웃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세상 살다 보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그럴 수 있죠. 우울하지 마라. 기분 나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울 딱 보고 바꾸고 뒤집어 버리세요. 뒤집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그래도 좀 아가씨 같은 얼굴이 있어요. 뒤집어 볼까요? 어때요? 이거 뭐 갑자기 사나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걸 사납다 뒤집으니까 그래도 이게 나이가 변해버려요. 뒤집어 버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꾸 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반대예요. 사람이 자꾸 변해야 돼요. 물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 결국 밑에서부터 천천히 썩어가서 물 못 먹는 물이 돼요. 근데 똑같은 물이어도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만들어주면 그 안에 그 생명이 생겨요. 예, 산소가 원래 뭐 산소라는 게 그 물이라는 게 원래 가만히 있었던 건데 산소 출렁여 주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원래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산소가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산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변하는 걸 우리 물을 출렁출렁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희 자식분들이 오늘 뭐 그러잖아요.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이렇게 제 자신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그냥 안 좋은 걸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 그러는 게 자꾸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한다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 이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름이 좀 요상해요. 요기베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예요. 이 사람이 뭐 많이 아시네요. 그 요기베라는 야구를 이제 아시는 분은 그 포지션 중에 이렇게 여기서 투수가 던지면 공을 이제 받는 사람, 포수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야구를 오랫동안 미국 프로야구니까 야구를 잘하죠, 그죠? 아주 잘하는 데인데 거기서 한 20-30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하나 딱 느낀 거예요. 야구는 보통 여성분들은 좀 야구를 좋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야구는 하다 보면 9회까지 하게 돼요.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한 팀이 회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아웃을 3번을 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바뀌어요. 공수가 바뀌어요. 근데 그걸 뭐 한정없이 계속 할 수는 없고 9회까지만 해요. 근데 9회 마지막 공격 9회 말 투아웃이 됐어요. 그럼 두 사람이 죽었어. 하나만 죽으면 끝나요, 경기가. 근데 점수가 예를 들어 뭐 한 점 차이다 이러면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가질 텐데 한 5점, 뭐 6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포기해요, 보통.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왜 야구는 재밌는 게요. 축구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근데 야구는 그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끝나요. 한 사람이 살아나갔어요. 5점 차이에요. 9회 말에 투아웃이 됐어요. 한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나갔어요. 그래서 1루 2루에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죽으면 또 끝나요. 이거 살아나갔어요. 근데 다 이게 루가 다 채워진 걸 우리가 흔히 말루라고 얘기를